여러분 안녕하세요. 잎들이 숨쉬는 공간 폴리아리움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20대, 30대를 겨냥해서 식물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주변에도 식물 키우라고 제가 친구들이나 동생들, 형, 누나들 엄청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집사 평균 연령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게 조금 30대로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내가 지금 식물로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식물이 주는 좋은 것들을 좀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20대, 30대 친구들에게 식물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식집사 연령대가 높은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적인, 마음적인 그런 여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식물을 더 선호하고 키우기를 좋아하고 관심을 더 가지는 것 같은데, 20대, 30대도 식물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식물을 키운다기보다 식물을 키우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0대, 30대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죠. 저도 그게 많이 필요하고 지금도 식물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있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식물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방한현 식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을 겨냥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제가 최근에 내린 결정, 그 화분 결정이 또 우리 20대, 30대에게 딱 들어맞는 결정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화분들인데요, 제가 방에서 식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화분 관리, 특히 토분 관리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재고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고민 중에 이 화분 브랜드 하나로만 통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플라스틱 화분인데요, 색깔도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고,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딱 간편화하고 나니 이거는 딱 20대, 30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일단 가격이 싸요. 저도 싸게 이 물건을 때우다 보니까 저도 상품을 구성할 때 저렴하게 가격을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추구하는 게 뭐예요?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모던 심플, 이런 컨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 또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이다 보니까 뭔가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런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김에 20대, 30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물 추천까지 한번 제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카테고리 2개로 나눴어요. 감성식물 5가지와 귀염 뽀짝한 식물 5가지, 이렇게 총 10가지 식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감성식물부터 5가지 보러 가실게요. 감성식물 첫 번째는 아스파라거스 비르가투스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늘하늘한 이 느낌. 이게 바로 감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흔들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는 아스파라거스 종류의 식물이에요. 아스파라거스, 우리 먹는 그 아스파라거스 맞아요. 그래서 얘도 새순이 자랄 때, 새순이라는 건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온다는 건데, 새로운 뿌리, 새로운 줄기가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약간 아스파라거스 모양처럼 나옵니다. 이게 보일까? 약간 아스파라거스 모양처럼 나오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잎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카페 같은데 되게 많이 요즘에 보이더라고요. 비르가투스 요즘에 인기도 진짜 많은 식물이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놨을 때 감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단연코 상위권에 든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 친구는 뿌리가 굵은 뿌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물을 좀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좀 내가 화분을 들어봤을 때 가벼워졌네? 물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흙이 마른 걸 확인하고, 그러면 아주 이 귀여운 아스파라거스 새순들을 자주자주 뽑아내면서 더욱 하늘하늘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겁니다. 두 번째 감성식물은 필로덴드론 미칸 가지고 왔어요. 필로덴드론은 사실 희귀식물에 속해요. 몬스테라 많이 들어보셨죠? 몬스테라, 알로카시아, 필로덴드론, 안스리움, 보통 이렇게 4개를 해서 희귀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필로덴드론 친구거든요. 근데 필로덴드론
식물군 중에서도 얘는 좀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주자주 이 새 잎도 많이 내어주고, 그리고 필로덴드론 친구들 중에 이렇게 벨벳감 있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작은 잎을 내는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왜 귀염뽀짝 식물 5가지에 넣지 않고 감성식물로 데려왔느냐, 얘는 넝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넝쿨로 자라나거든요, 늘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늘어지면서 이 벨벳 잎을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감성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카페에서도 미칸 이렇게 늘어뜨려서 선반에 놓은 그런 카페들도 많이 봤고, 플랜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미칸 거의 꼭 있는 식물이거든요. 저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식재해가지고 지금은 토분에 있는데 얼만큼 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넝쿨로 늘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벌써 또 새 잎을 내려고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데, 이쪽에도 그렇고. 저는 지금 2촉을 이렇게 심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친구의 또 장점, 번식이 아주 쉬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줄기 중간중간에 삐쭉삐쭉 뭔가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공중뿌리 기근이라는 건데, 이 친구들을 이제 사이사이로 두고 가운데를 두고 똑똑 잘라서 잎 하나 정도 남기고, 숯에나 뭐 아니면 그냥 흙에다가 심어 놓으면 또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가 좀 기네? 그럼 똑 잘라서 여기 다시 심고 하면 풍성한 그 넝쿨이 만들어주겠죠. 이 벨벳 잎으로 가득한 풍성한 미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인테리어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감성식물은 백설공주 아이비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백설공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잎 모양 또는 패턴, 뭐 무늬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얘는 백설공주의 느낌이 난다. 스노우 화이트이잖아요, 그죠?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하얀 또 점박이 이런 무늬를 내는 친구로서 백설공주 아이비라고 불리고 있는 아이비 종류의 식물이에요. 아이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Somebody do it 말고 아이비 식물인데, 아이비는 또 역시나 대표적인 넝쿨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수영을 만들어 갈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잎에 무늬들이 있으면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워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일반 아이비들과 같이 물만 제때 주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아주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여기 보면 뼈 쪽 뭐가 나왔죠? 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기근이 나오는 거예요. 공중 뿌리. 그럼 이걸 또 포함해서 잘라서 또 뿌리를 내려서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번식이 쉽다는 거죠. 번식이 쉬우면요, 여러분,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아요.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네 번째 감성식물은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입니다. 아까 제가 필로덴드론 미칸 설명드릴 때 희귀식물 4개 하면 그 안에 있는 알로카시아거든요. 알로카시아는 키우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물을 좀 키워봤고 조금 난이도 있는 식물을 도전하고 싶다, 근데 좀 감성 있는 식물을 찾는다 라고 하면 이 프라이덱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애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을 때 데려와서 내 공간에서 적응을 시키면서, 여기도 지금 새로운 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나오는 잎들은 그 공간에서 이제 적응해서 거기에 맞게 잘 크는 식물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데려가면 그 집에서 오히려 더 잘 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왜 감성인지 제가 키우고 있는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을 데리고 와볼게요. 짜잔. 이거 진짜 감성 미쳤죠? 이렇게 큰 벨벳 잎을 내는 식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마 뭐 이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큰 식물 이렇게 들고 완전 감성 사진 뭐 이런 거.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지금 나오는 거 너무 괜찮은데. 물론 이렇게 크는데 막 아까 그 아가가 금방금방 막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점점 크면서 얘가 감성이 2배, 3배가 되거든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만 예뻐? 너무 예뻐, 여기서 보이는 게. 제가 감성식물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식물 키우는 게 처음이라면 이 친구는 안 돼요. 내가 좀 식물 키워봤다 하시는 분들만 키워보셔야 합니다. 감성식물 5번째 마지막 친구는요, 사어천진백이라는 분재입니다. 분재는요, 여러분, 밖에서 보는 나무들 있죠. 특히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작게 화분에 심어서 집에서 볼 수 있게 만든 형태의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분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행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양반들이 이제 내 집 앞에서
나무를 한번 보겠느니라 하면서 시작된 분재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소나무 같이 생긴 분재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는 조금 다른 느낌의 감성이죠. 얘도 분명히 이런 분재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이 약간 뭐랄까 숭고함? 그런 감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데리고 왔고, 그리고 제가 2030에게 이 분재를 감성식물로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느낌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분재는 약간 그 앤티크한 느낌, 뭐 자기 화분, 도자기 화분 이런 데 심어져 있어서 젊은 연령대가 조금 그들의 공간에 놓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랙팟에 돌 하나 이렇게 장식 하나 얹어서 딱 심으니까 약간 캐주얼 분재 느낌도 나고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귀여운 느낌도 나고, 하지만 이 약간 숭고하고 약간 이 우아한 느낌은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식으로 분재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식재하고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자주 물 주는 게 좀 어렵다? 분재는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정통 분재는 정말 매일 물을 줘야 하게 만들어 놔요. 아예 흙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깊은 데 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얕은 화분에 심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다 흙이거든요, 여러분. 돌흙? 약간 돌 재질로 된 흙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약간 돌 재질이, 얘도 흙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수가 엄청 잘 돼요. 그냥 물 주면 주르륵 나올 정도. 그 이야기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분재가 또 화분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물을 자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주기가 힘들다, 분재는 지양하셔야 하는 식물 종류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 루틴이 확실히 있고 좀 그런 루틴을 만들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입니다. 아침에 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선지맥 마지막으로 감성식물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귀염뽀짝한 우리 큐티한 친구들로 넘어가 보죠. 귀염뽀짝한 식물 첫 번째 친구는 연필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 청산호입니다. 딱 보시자마자 왜 연필선인장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몽땅 연필 자루들이 똥똥똥 박혀있는 것처럼 생긴 식물이에요, 여러분. 얘도 다육식물이라서 여기에 통통한 줄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물을 많이 저장해 주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주면 죽어요, 여러분. 물은 식물에게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같은 건데 우리도 소화가 안 될 때 있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 특징이 이렇게 줄기가 통통하거나 아니면 줄기는 좀 하늘하늘한데 뿌리가 통통하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주의해서 물을 주시면 되고, 이런 친구는 진짜 데스크 테리어 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죠? 딱 책상에 놨을 때 이 귀여움 어떡할 거예요. 얘는 또 빛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많이 오히려 직사광선은 좀 힘들어하고 빛이 은은하게 들어도 크는 친구예요. 근데 빛이 좀 부족하면 약간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수형이라고 하는데 수형이 조금 우짜랄 수도 있고 아니면 삐쭉삐쭉 되거나 막 모양이 조금 안 예뻐질 수가 있지만, 내 방의 책상 또는 사무실 책상에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귀염뽀짝 두 번째 식물은요, 청짜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귀엽죠? 이런 이제 나무가 나무예요, 나무. 맞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나무를 이제 내 방 안에 놓는다. 뭐죠? 분재. 얘도 분재 맞습니다, 여러분. 분재화한 청짜보인데요. 얘도 분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빨리빨리 마르고 빨리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지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줄 자신이 없다 하면 분재는 아니되옵니다. 이 친구의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애기 같죠? 크기도 엄청 작아서 저거 한번 저렴하게 데려가 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식물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비싼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1년에 1cm 정도 자란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 천천히 자란 친구예요. 이 친구도 5년, 6년 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동그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저렴한 기능성 좋은 화분에 식재를 해놔서 아마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 친구를 데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햇빛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잘 드는 공간에 내 책상이 놓여져 있다, 또는 창가를 내가 좀 귀여운 아이들로 플랜테리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식물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기만 해도. 귀염뽀짝 세 번째 식물은요, 녹영금입니다. 얘는 AKA 무늬 콩란이에요. 콩란. 왜 콩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콩이 따글따글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완두콩 애들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초록색도 있고 지금 약간 노란빛 도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무늬 콩란이에요. 무늬종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름도 녹영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약간 한자와 같이 생긴 식물 이름 뒤에 금이 붙으면 무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녹영도 있는 거예요. 걔는 콩란이라고 부르고 초록색 애들만 있어요. 진짜 귀엽죠, 여러분? 이거 무슨 제가 이렇게 또 화이트 팥에 이렇게 심었더니 고봉밥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자랄수록 고봉밥의 이미지를 탈피할 거예요. 왜냐면 늘어지면서 수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럼 뭔가 약간 히피의 그런 머리 따는 느낌도 날 것 같고, 이 친구도 만져보면 얘가 딱딱하거든요.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 물을 많이 저장해 놓기 때문에 얘도 물을 많이 주면 콩들이 물러버려요. 얘는 흙이 아무리 말라 있어도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은 언제 주냐? 이 콩이 물렁물렁해지거나 쪼글쪼글해졌을 때만 줘야 해요. 지금 딱딱하거든요. 그럼 지금 물을 주면 안 돼. 흙이 아주 바짝 말라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화분도 엄청 가벼운데 이 콩들이 물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물을 줄 예정이에요. 귀염뽀짝 식물 네 번째는요, 안테나 고사리입니다. 이 친구 왜 안테나인지 알겠죠?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도 엄청나게 소개를 한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가 보자마자 너무 빠져가지고 계속 데리고 오고 있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신비로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종류의 잎을 내거든요. 저를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여기 밑에는요, 여러분, 영양엽이라고 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잎들이 이렇게 깔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따라간 이 안테나 모양의 이 친구들은 포자엽, 생식엽입니다. 고사리 식물이기 때문에 번식을 포자로 해요. 그래서 얘는 포자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위한 잎인 거예요. 고사리 식물들은 이렇게 잎 뒤에 포자를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와서 아주 똑똑하게 또 번식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안테나 모양이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하고 있는 식물 어드벤처 인스타툰에도 등장을 해요. 이름은 테니입니다. 안테나, 테나에서 따온 테니라는 친구인데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식물 이야기도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는 특별히 구매를 하시면 이 띠부 스티커도 같이 드립니다. 몇 가지 식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릴 걸, 백설공주 아이비도 캐릭터가 있어요. 그 친구도 구매하시면 띠부 스티커를 같이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 이야기 만드는데 아주 빠져 있어가지고 제 이 브랜드의 아예 세계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말 이 브랜드를 잘 키워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린버디라는, 이름도 예쁘죠? 그린버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염뽀짝 식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필레아 페페입니다. 페페 이름도 귀엽죠? 근데 뭔가 귀염뽀짝인데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잎모양 보세요, 여러분. 얘는 중국인가 어디에서는 돈식물이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여러분. 코인처럼 생겨가지고 돈을 불러다 준다, 그런 미신도 있대요, 여러분. 요거 들여가지고 로또를 사볼까요, 한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잎만 봐도 아주 귀엽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저 뭐야, 크부 별로 안 귀여운데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 친구의 귀여운 포인트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자구들이 나와요. 위에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가들이. 그 아가들을 생각보다 자주 내어줍니다, 이 친구는. 근데 그 아가들이 나올 때가 진짜 귀여워요. 제가 아가 똑 떼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가들이 옆에 이렇게 달려서 나와요, 밑에서, 흙에서. 그럼 이렇게 똑 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귀엽죠? 이게 진짜 귀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귀염뽀짝 친구에 페페를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저는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똑똑 뗐지만 키우시다가 옆에 이런 아가들이 이렇게 2개,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귀여움 그 자체거든요. 자, 이렇게 떼어낸 친구들은 지금 뭐 스토어에 올릴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수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가격 책정 면에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거는 선물을 드리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벤트를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성식물 5가지와 귀염 포착식물 5가지, 특히나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이 10가지 식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2030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주변 2030에게도 꼭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타겟팅을 하느라고 2030이라고 했지만 모든 연령대의 분들에게도 어울리는 식물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시간이 지날수록 식집사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봐도 2030 친구들 진짜 많고, 주변에도 진짜 많아지고 있고, 우리 식물 가게 사장님들도 2030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한 집에 식물들이 꼭꼭꼭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뭔가 식물이 사치가 아니라 정말 식물을 키움으로써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들이 많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저한테 식물 추천 받고 싶으신 카테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카테고리 테마에 맞춰서 식물 추천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신 식물들은 제 스토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요. 거기에 타고 가셔서 자유롭게 구경해 주시고, 원하시면 구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 구독자 800명 넘었어요, 여러분. 이제 1000명이 앞에 있습니다. 진짜 구독자 1000명 되면 뭔가 이벤트를 크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와서 빨리 구상해보고 싶네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누르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자연의 숨결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